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지수의 상승폭을 한번 살펴보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가 0.4%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 넘게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자, 결과만 보면 이렇게 좋긴 한데 사실 미국 증시는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썩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좀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면서 중국 경제가 부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런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식이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어마켓 랠리의 끝자락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의구심과 경계심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끝자락인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월가의 분위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5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4주 연속 올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올랐는데요. 월요일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장 초반에 하락세 보였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높여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7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컸지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5% 하락했는데요. 원래는 0.2% 상승이 예상됐었죠.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년 4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1.4% 하락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1.0% 하락이었습니다. 이 지표들은 6월 중순 지수들이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닥이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한 달치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월가의 주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기사인데요. 트루이스트의 케이스 러너는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시장은 악재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지금의 시장은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중국에서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인하해서 중국 경제는 회복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월요일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에너지 섹터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기술 섹터 등 나머지 섹터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던 날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역시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발레로 에너지, 마라톤의 쉐보론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다니엘 로렙의 서드 포인트가 디즈니의 지분을 새로이 인수한 후에 월요일장에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니엘 로렙은 디즈니 측에 스포츠 네트워크인 ESPN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 통합을 가속화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요. 엠로빈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엠로빈의 주가는 7%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모바일 마케팅 앱 업체인 엠로빈은 지난 9일에 게임 개발사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200억 달러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진행 중이던 엠로빈의 경쟁사인 아이언소스 인수는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아이언 소스를 유니티가 인수하고 또 이 유니티를 인수하려던 엠로빈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배드베스앤비욘드입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는 23% 이상 상승했는데요. 지금 밈주식 거래 열풍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에만 거의 18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트렌딩 나우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영국에서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 그리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겨냥한 이가 백신인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중고차 업체인 브이룸 소식도 보겠습니다. 약 10%가량 하락했는데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브이룸의 올해 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나 또는 중장기적으로나 턴어라운드가 없으며 또 현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브이룸은 이미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80% 가까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만의 석유 생산시설 재가동 소식이 전해진 점도 역시나 영향을 줬는데요. 시장은 또 원유 수출량을 늘릴 수도 있는 핵 협정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현재 8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일정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목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도 주택 지표가 최근 들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나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체크해 주시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타겟, 로우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네라는 건데 뭐가 되는 걸까요? 뭐 인터넷상에서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키워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입니다. 소프트 랜딩인데 골드만삭스가 아직은 뭐 가능성은 적지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되네, 뭐 금리 인상기에 경기 연착륙이 되네 이런 것이 좀 가능할지 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일요일에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소프트 랜딩을 향한 좀 힘들지만 가능한 경로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 좀 있다라고도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연준이 무엇을 좀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골드만삭스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성장을 좀 지속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상황이 좀 적당한 상황으로 좀 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향후 4분기간 미국 경제가 1%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연준이 좀 해소를 해야 한다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임금 상승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 좀 완화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뭐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맞아 떨어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착륙도 이게 되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신 건데, 네. 이렇게 연착륙이 된다면 시장도 사실 좀 강세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과도 굉장히 크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다른 IB들도 동의하는 바인지, 아니면 골드만삭스 나홀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면은 전례 없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았다 대 아니면은 아직도 약세장 랠리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기관들도 다수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의 뭐 증시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데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외에도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이날 이 랠리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상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때와 비슷하게 과매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주 위주의 지금 시장 랠리가 나오고 있음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들도 물론 확신은 못하지만은 뭐 한 두세 달 아니면 4달 전과 비교를 해서는 분명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또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골드만만의 또 분석은 아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좀 점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들이 좀 월가에서 약간 훈풍으로 좀 불고 있는데, 저는 다음 키워드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시자면 바로 이겁니다. 곧 꺾인다라는 키워드인데, 시장이 곧 꺾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시장 강세는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라는 주장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기준으로 4,232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미 4,29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4,231선은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한 50% 정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UBS의 아트카시는 S&P 500 지수가 50% 정도 회복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은 보통 강세장의 신호로 이해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번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이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견해를 내비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올해처럼 중간 선거가 있는 그런 해에는 저점이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해를 거기에 적용시키게 될 경우 약 9월 중순쯤이 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다시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트카신의 주장이고요. 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사실 비슷한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건 긍정론이 좀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방어주로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주장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있긴 있는데, CFRA의 샘 스토발은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장이 50%를 회복한 이후에 한 번도 저점을 낮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점은 지나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장은 여전히 비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PR이 1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비싼 수준에 속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상태이다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최근 시장 반등 때문에 좀 투자자들은 그래도 기뻐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많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보여주면은 시장에 대한 의견도 한쪽으로 좀 모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제 로직을 좀 파악을 해서 어느 로직에 내가 좀 더 동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진영은 뭐 모건 스탠리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날도 밸류에이션과 현 시간에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도 계속해서 좀 경계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랠리는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에서도 성장주의 랠리가 안 끝났다. 결국은 이제 시중금리의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증시 전반의 랠리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이날도 제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래는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 진영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펀드 플로우를 많이 분석을 하면서 시장 전반의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굉장히 많이 관측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도 조심스럽게 좀 이 낙관론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이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월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기를 라는 그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1년간 미국 증시가 19%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양쪽의 의견을 좀 더 다 들어보시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이 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계속해서 비관론을 펼쳐왔던 IB도 약간 좀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겠네요. 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저희가 뭐 커피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의 그 바닥 시그널을 포기 상태라고 얘기하죠. 백기투항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관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진짜 뭐 시장이 심리에 따라서 그리고 펀드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좀 믿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분석을 내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시장에 바닥이 왔었고 실제로 뭐 랠리고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먹을거리라는 키워드인데 스냅이죠. 그러니까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인데 스냅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를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섹터가 있죠. 어떤 섹터 같으세요? 새로운 먹을거리를 뭐 신재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먹을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딜까요? 이제 스냅이 속한 그 온라인 광고 섹터도 왜냐하면 그 업황이 좀 굉장히 좋지가 않고 그리고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운 먹을거리를 좀 많이 좀 갈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스냅이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이제 스냅이 자사 앱이죠. 스냅챗의 구독 서비스 스냅챗 플러스가 구독자 100만에 도달을 했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스냅챗 플러스는 지난 6월 달에 출시가 된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3.99달러를 내면은 그냥 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는 11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스냅은 참고로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의 주가가 한 40% 정도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CEO가 새로운 수입원을 포함을 해서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여기에 일환인 이 스냅챗 플러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냅을 보는 이유는 스냅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냅은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네. 자, 과연 이번에 이런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과연 실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스냅에 대해서? 스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별 매출을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매출이 광고로부터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라든지 메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블루라고 불리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업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스냅 같은 경우에는 뭐 스냅챗 플러스 100만 돌파에 대한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까지도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적 발표 다음 날이었죠. 지난 7월 22일에 무려 8개 기관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바로 또 복수의 기관이 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에 좀 대표적인 것이 모건 스탠리였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뭐 더블 다운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두 단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 대비를 해서 이 스냅의 광고 사업이 선진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더욱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아웃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향후 광고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낮고 실적이 바닥을 쳤는지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큼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광고 사업은 좀 불안하다잖아요. 지금 기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스냅챗 플러스의 어떤 이런 소식이 이날 좀 스냅의 주가 급등도 좀 야기를 한 것 같고 앞으로를 굉장히 많이 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냅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게 월가에서는 썩 그렇게 뭐 반갑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버핏 앤 우드예요. 그러니까 버핏 대 우드가 아니고 뭐 화해를 했나요, 둘이? 버핏 앤 우드인데 참 투자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누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자, 이 누홀딩스가 지난 밤 사이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캐시 우드가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인데요. 자, 누홀딩스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누뱅크라고 하는 디지털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캐시 우드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물론 비중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여전히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누홀딩스가 이날 12%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그 소프트뱅크에서 누홀딩스의 지분을 지난 2분기에 약 2,200만 주가량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8,230만 달러어치 정도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또 투자했다고 하니까 누홀딩스가 주가가 급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누홀딩스뿐만 아니라 좀 특이하게 급등했던 기업이 또 있었는데 무슨 기업이냐면 바로 GEO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GEO 그룹도 우리에도 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닌데 GEO 그룹은요, 미국에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 기업입니다. 딱히 뭔가 매력적이진 않지만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11개의 주식, 거기에는 뭐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즈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11개 주식을 모두 다 팔고 GEO 그룹을 샀다고 해서 이 주식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베드베스앤비욘드죠. 이날만 23%가량 급등했고요. 자, 하지만 루프트 캐피털에서는 이거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매도 의견과 목표 주가 $1를 제시했는데 사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지난 밤 사이에 마감 종가가 $16이기 때문에 $1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급락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밈 주식이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밈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밈 주식이 기승을 부리던 때는 이 시장 상승의 좀 끝자락이었던 기업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 밈 주식에 대한 기승이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유사한 좀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뭐 $2,500 간 거, $25,000 간 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는 지표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구미가 굉장히 당기겠지만은 위험하다라는 게 월가의 공통적인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썬다이얼 캐피털 리서치라는 그 기관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돌아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은 통제 불가한 경우는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밈 주식 열풍이 하나의 좀 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서 또 인용을 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기관에서도 과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개미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엔터로 인해서 좀 성공을 했던 그런 플레이북을 그대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기 어떤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 분위기와는 뭐 다르겠지만은 여전히 이런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는 게 월가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